네, 좁은 좁은 길 청취자 여러분, 오늘도 세 번째 시간으로 소망 글로벌 회장님이시고요. 또 GBC 한국 글로벌 방송 이사장님이신 강석창 회장님과 세 번째로 다시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분은 미네랄 바이오 대표님이시기도 한데요. 또 비즈니스를 선교로 전환시키고자 오히려 사업을 하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에 회장님 같이 말씀 나누면서 제가 정말 홈빵 빠져서 건강에 관한 얘기를 들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건강의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 또 다른 걸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말미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못 여쭤봤는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누구나 알고 있는 그런 건강 상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부터 어렸을 적부터 궁금하신 게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네. 샴푸 같은 것을 쓰면 머리가 빠진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과 좀 다르다고 언급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떠셨는가요? 네, 제가 정확한 기억 안 나지만 네. 한 중학교 때인가 테레비 프로그램 중에서 네.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있었죠. 네. 그 많은 분들이 아마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데 이게 샴푸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네.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아마 그 프로에서 화장품 회사들 샴푸 만드는 회사들을 이렇게 초빙해서 네. 답변을 들어보는 그 소비자들이 나오고 네. 그런 프로가 제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보니까 화장품 회사 좌석이 다 비어 있어요. 아무도 안 나오셨더라고요. 화장품 그게 제가 회사에서는. 너무 기억이 나더라고요. 네. 저는 그때 화장품 안 할 때였죠. 이제 학교 예. 다닐 때였으니까. 근데 소비자들만 나와서 자꾸 물어보면서 나는 샴푸를 안 감고 비누로 감으니까 머리카락이 새카맣게 났다. 네. 나 물로만 감는 게 더 좋더라. 뭐 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정작 전문가들이 나와서 아무 얘기도 안 하니까 네. 결국은 답은 없이 그냥 끝난 그 프로가 그러셨군요.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래서 화장품 회사를 하시면서 제일 먼저 샴푸를 좋은 거를 또 만드셨겠어요. 네, 근데 제가 만든 게 아니고 미네랄 바이오는 제가 인수한 회사인데 네. 이미 있더라고요. 근데 네. 가격이 좀 비싸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싼가 했더니 이 회사 원료를 보니까 다 천연으로 만들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화장품 회사가 지금 천연이라는 표기를 아직 못하게 돼 있습니다. 네. 왜 못하게 돼 있냐면 천연이 아닌데 천연을 1%, 0.1% 놓고 천연인 것처럼 광고하는 회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네. 이 기준이 정해질 때까지는 천연을 쓰지 마라. 천연으로 만든 회사도 천연이라고 얘기를 못 해요. 그래요. 네, 근데 이 미네랄 네. 바이오는 거의 다 천연이에요. 네. 그래서 비싼 걸 알았고요.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전에 알고 있던 화장품 회사들은 대부분 알고 봤더니 네. 전부 다 석유에서 난 원료로 화장품을 만드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화장품을 쓰면 피부가 더 좋아져야 되는데 자꾸 트러블 생기고 건조해지고. 그걸 또 몰랐죠. 네. 저도 몰랐고, 근데 대부분의 화장품 회사들이 그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일단 원료값이 싸니까. 네. 그 천연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식품도 미국에 가보면 유기농 매장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한국에도 있는데 네. 저도 유기농 매장을 안 갑니다. 비싸잖아요. 네. 네, 사과 하나에 1,000원인데 거기 가면 1,500원쯤 받더라. 50%만 비싸도 안 사는데 우리 천연 화장품은 몇 배가 비싸냐면 원료값은 거의 5배에서 10배가 비싸요. 근데 용기값은 네. 비슷하니까 네. 거꾸로 저는 용기는 보통 튜브 같은 걸로 만드니까 네. 제품값이 뭐 5배가 비싸지 않지만 그래도 보통 샴푸 같은 경우는 이게 원료값 비중이 워낙 높아요. 네. 그러니까 3배 정도 비싸니까 아무도 안 사는 거죠. 이게 이슈가 돼서 정말 화학이 안 좋다. 네. 이런 게 있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비싼 걸 선뜻 안 사게 되죠. 그래도 또 저는 주부로서 네. 이게 아무리 비싸더라도 그래도 그게 정말 건강에 안 좋다면 샴푸나 온 식구가 쓰는 거는 조금 건강한 걸로 쓰고 싶은 생각이 사실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샴푸뿐 아니라 치약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대부분 사람들이 치약의 원료가 뭘로 만드는지 몰라요. 이게 뭘로 네. 만드면 그 샴푸를 만드는 계면 활성제라는 걸로 거품나게 만드는데 만드는 거 이게 다 말씀하시는 석유에서 거죠? 나온 겁니다. 원재료들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를 처음 한 번, 두 번 쓸 때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피부도 조금씩 상하게 만들고 네. 그다음 그 두피에도 모공에 이게 흡수가 돼서 네. 모근을 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군요. 인터넷 같은 데 많이 보면 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가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가족들이 이 미네랄 바이오 샴푸를 쓰면서부터 머리카락이 쓰는 순간부터 안 빠진대요. 거짓말 하지 마라. 네. 아니 우리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어떻게 깜짝하자 머리가 안 빠져. 이게 무슨 발모제냐.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네. 우리 게 좋았다기보다도
여태까지 쓰는 샴푸들이 다 이게 화학이었고 석유로 만든 걸로 네. 머리를 막 감을 때 막 문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독성이 있는데 문지르니까 모근이 약해지면서 또 비비니까 머리카락이 빠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예, 이런 테스트 오늘이라도 가서 네. 물로 한번 감아보세요. 바로 안 빠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네. 그만큼 기존 썼던 샴푸들이 좀 독하다는 얘기죠. 아. 그러니까 저희가 쓰는 그 주방 세제가 있어요. 네. 근데 보통 그 주부들이 손에 습진이 많이 생기죠. 네. 근데 저희 세제로 하는 순간 습진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약이냐? 아닙니다. 기존의 세제가 워낙 나쁜 걸로 만든 거예요. 샴푸보다 또 몇 배가 더 독해요. 네. 이 독성을 나타내는 수치가 거기서 어떤 물고기가 죽는 비율 이걸로 체크하거든요. 네네. 근데 천연이면 거의 안 죽어요. 네. 근데 이게 인터넷 많이 나오는데 화학적인 샴푸나 이런 걸 좀 눈대는 물고기들이 몇 분 안에 다 죽어버립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는 거라서 그런 걸로 얼굴에 바르고 뭐 무드피하고 이빨 닦고 이래버리면은 한 번에 나빠지지 그렇죠. 않은데 서서히 이게 서서히 안 좋아지겠죠. 이거를 천연으로 쓰는 순간에 바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네. 독성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 아토피도 뭐냐면 건강한 사람이 뭐 좀 나쁘한 게 한 번 갔다고 나빠지진 않아요. 네. 근데 부모로부터 계속 나쁜 거 먹은 게 애기한테 내려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베이비 오일 제품들도 네. 100%다 그 화학 석유에서 만든 오일로 만들거든요. 이런 걸 아는 분들이 정말 없어요. 애기 그러게요. 제품 진짜 좋은 걸 써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제가 몰랐었잖아요. 근데 화장품 회사 사장님들이 그냥 화학이면 화학, 네. 천연이면 천연을 만드는 거예요. 저처럼 화학 회사 하다가 회사가 뭐 망한 건 아닌데 매각하고 천연 화장품 회사를 한 이런 스토리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네. 근데 이제 대부분 화장품 회사들이 왜 그 천연을 안 만드냐면 일단 가격이 비싸고요. 네. 그리고 화장품 살 때 뭐 가지고 사세요? 용기가 화려해야 네, 돼요. 맞아요. 용기가 예뻐야 예뻐야지. 그냥 저희는 다 튜브로 만들어지니까 이게 그 크림 용기도 이게 치약같이 생겼어요. 네. 왜냐면 내용물이 너무 비싸니까 용기까지 비싼 거를 하게 되면 그 또 문제가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 이해가 되는 향기, 부분이네요. 향기가 좋아야 천연으로 되죠. 향기를 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향을 넣을 수가 없으니까 맨 무슨 과일 오일, 껍질 오일, 자몽 오일, 오렌지 오일 네. 뭐 그런 걸로 만들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렇게까지 향기롭지 않죠. 화장품에 그렇죠. 오래 가지가 않죠. 뭐 장미향, 네. 장미향이 뭐 그런 꽃향기 같은 건 보통 킬로그램에 몇 천만 원이고요. 화학은 몇만 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몇 배 비싼지 계산. 그리고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네. 이 천연으로 넣은 거는 금방 냄새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화장품이 만들고 한 뭐 3, 4개월 돼서 냄새가 원료 냄새가 나면 향기롭지가 않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연을 꼭 써야 되는 이유를 이렇게 정확하게 듣지 않으면 네. 굳이 비싼 걸 안 사고 일단 향기도 좋지 않으니까. 네. 그리고 또 세상 화장품은 아주 아름다운 그 탤런트들이 나와서 광고를 맞아요. 멋있게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 몇 네. 가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이제 창세기로 보면 이렇게 화려하고 달콤하고 보기 좋고 뭐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엔 안 좋은 거다. 네. 이런 걸 알게. 유기농 아. 매장 가면 이게 시들시들하거든요. 농약을 안 주니까 네. 벌레가 먹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게 보면은 안 싱싱해 일단 보이고. 먹고 싶질 않아요. 네. 근데 그게 몸에 좋은 건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충분히 우리가 설명을 듣지 않으면 네. 그걸 선택하기엔 또 값이 더 비싸니까. 그런 원리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저희는 한 번도 생각을 사실 사업자가 아니다 보니까 해본 적이 없는데 화장품 같은 것도 천연 성분으로 잘 만들면 또 그거를 유통하고 많은 사람이 안 가지게 되면 그건 또 팔리지 않으면 상하게 되잖아요. 너무 천연 성분으로 하면. 그러니까 보통 기존에 있는 회사 중에서는 냄새도 좋아야 되고 여러 가지를 첨가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나쁜 거를 만들래야 만든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또 상황은 또 이해가 그러니까 되는데 세제 같은 경우도 네. 그릇이 잘 닦여야 되는데 천연으로만 만들면 거품이 잘 안 납니다. 네. 그러니까 그릇이 뽀드득하게 안 닦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 세제는 반반 섞었어요. 네. 그래도 습진이 없어져요. 이건 우리께 습진 약이 들어간 게 아니고요. 기존의 것이 워낙 반만 안 좋은 걸 좋으니까. 섞어도 네. 나쁜 게 반만 덜 들어가도 훨씬 순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런 원리더라고요. 이게 알고 보면 네. 간단한 건데 네. 그렇게 분석해서 나온 책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탕을 먹으면 나쁘잖아요. 초콜릿 네. 나쁜데 네. 빈속에 초콜릿 먹지 마시고요. 밥을 먹고 초콜릿 먹으면 훨씬 덜 나빠요. 아, 왜? 네. 몸에 좋은 거, 그러니까 네, 좋은 자극적이지 거를. 않은 거가 섞여 버리니까 네. 훨씬 자극이 덜한 거죠. 아, 그러시군요. 아직 회장님과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출간된다고 하시는 그 창세기를 본 아토피 치료법이라는 책이 나오면 꼭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청취하시는 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인터뷰를 하고 계신 분은요, GBC
한국 글로벌 방송 이사장님이시고 또 미네랄 바이오 대표님이신 강석정 회장님과 인터뷰를 하고 있고요. 지금 조금 전에 겉표지가 화려한 것 이런 것들에 현혹이 되기 쉽다는 말씀 언급하셨을 때 제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최근 한국에서 이 미네랄 바이오에서 대표적인 정말 완판 제품이 나왔죠. 미바 비비크림이라고 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서 접해서 아실 거예요. 300만 뷰 돌파 완판 오더를 할래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가수 홍진영 씨가 모델로 한 정말 예쁜 용기에 드는 화장품이 지금 아주 인기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네, 회장님 어떻게 이 화장품을 하실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천연 화장품 회사들은 색조를 안 만드시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색조는 천연으로만 만들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컬러를 내는 것들은 화학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근데 거꾸로 우리가 고객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네. 고객들이 우리는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거꾸로 막 그 아토피가 있고 막 얼굴이 뒤집어지고 얼굴이 뻘겋고 홍조가 있고 가려야 되는데 그럼 아무거나 쓰면 독할 거 아니겠냐. 네, 그래서 맞아요. 미네랄 바이오에서 만들어준다면 훨씬 나쁜 걸 줄여서 하지 않겠느냐. 네. 그런 걸로 시작해서 제가 비비크림하고 이번에 그 쿠션이라고 네, 최소한의 에어쿠션. 색조, 최소한 아. 색조를 만든 건데 네. 그 제품은 저희가 신경도 안 썼죠. 네. 근데 저희가 모델이었던 홍재현 씨가 인생 술집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맞아요. 그걸로 그 색조를 한 거예요. 네, 근데 술 취해도 안 술을 잘 보인다고? 못 드시는데 홍재현 네. 씨가 근데 몸은 빨간데 얼굴은 하얀 거예요 그대로. 네. 그래서 뭘 썼냐고 막 질문이 와서 네. 프로그램에서는 그런 얘기를 못 하니까 네. 개인 그 유튜브를 통해서 그걸 답변을 했는데 네. 그게 너무 재밌다 보니까 네. 그게 300만 뷰 1, 2, 3탄 해가지고 300만 뷰가 고객 조회수가 됐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제품이 우리 것만 쓴 게 아니라 네. 글로벌 명품 제품을 같이 썼더라고요. 네. 근데 그 제품을 썼는데 그걸 원래 우리 모델인데 딴 거 쓴 거 얘기하면은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모델 위반이라서 우리가 그 소송하면은 손해배상해야 돼요. 네, 그래도 그런 되냐 거요? 그래서 아니 그래도 사실대로 알려야 되지 않냐. 네. 근데 그걸 두 개를 섞어 쓴 거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대부분의 파운데이션들이 굉장히 여성들이 피부가 매트하거든요. 네. 건조해서 네. 바를 때는 커버가 잘 되는데 몇 시간 지나면 이게 바짝 말라가지고 맞아요. 화장이 네. 무너진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저희 비비크림을 바르니까 섞으니까 무너지질 않고 저녁 때까지 그냥 커버가 그대로 돼 있었던 거죠. 네. 이게 스토리가 히트치면서 네. 저희 비비크림이 완판이 됐고 네. 저희는 사실 기초를 팔고 싶은데 색조가 먼저 알려져서 네. 본의 아니게 색조 회사처럼 돼버렸지만 네. 사실은 저희는 이 색조 자체도 화학향이라든지 네. 방부제 같은 거 다 천연으로 넣고 최소한 어쨌든 나쁜 걸 줄여서 만들었긴 했는데 네. 하여튼 뭐 여성들은 예뻐져야 되니까 그렇죠. 나쁘다고 네. 전혀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김에 어차피 지금 기초 화장품을 사실 네. 말씀하셨는데 기초 화장품에 관한 얘기도 좀 해주세요. 어떤 성분을 첨가하셨나요?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최대한 첨가를 안 한 거죠 거꾸로. 네. 그래서 알코올도 전혀 안 들어갑니다. 네. 남성 제품들이 남성분들이 왜 아프터 쉐이브를 쓰냐면 면도하면 상처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상처에 그 균을 죽이려면 이거 약을 바를 수는 없잖아요. 매일 네. 어떻게 약을 발라? 미세한 상처가 나는데 그래서 알코올이 들어있으면 알코올로 이제 멸균이 되는 건데 네. 저희는 이온 칼슘이 이 멸균 그 바이러스도 죽이고 세균도 죽여요. 그러니까 굳이 그렇군요. 알코올을 넣을 필요가 없죠. 근데 알코올을 넣으면 산뜻하잖아요. 네. 남자들은 그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제가 산뜻하진 않아도 네. 또 끈적이지도 않아요. 어떤 보습제를 또 너무 많이 넣을 필요도 없기 때문에 네. 그런 게 장점이고 이 칼슘이 거꾸로 피부에 흡수가 되게 되면 네. 피부 장벽이 튼튼해져서 모든 피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이런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좀 덤덤한 화장품이죠. 네. 음식으로 말하면 현미밥 같은 거 맛은 없는데 이게 계속 먹으면 건강해지는 피부가 거. 좋아지는 네.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화장품 회사 하시는 분들도 정말 정말 우리 소비자들의 건강과 피부를 생각하셔서 정말 이렇게 다 사업을 사실 하셔야 그게 옳은 길 같은데요. 일단 회장님께서 그런 신앙과 철학을 가지고 또 좋은 제품을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것을 만들어서 공급하셔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에 제가 대신 이 주부 대표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회장님께서 하시는 사업이 더 의미가 있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다 신앙과 결부된다는 점이에요. 앞으로 지금도 많은 선교하시는 분들을 지원을 해주시고 또 계속 그렇게 또 헌금도 하시고 하시는데요. 앞으로의 그런 선교 계획 같은 거 혹시 있으세요? 그래서 저는 그 몽골에서 제 건물의 1층에 네. 그 커피숍을 거기 선교사님께서 네.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네. 장로님 후원해서
원래는 몽골에서 CCC 출신으로 몇 년 정도 있으면 특별한 게 한국으로 오셔야 되는데 네. 거기서 뭔가 수입원이 있으면 계속 계실 수 있는 거래요. 네. 근데 저희 건물 1층 커피숍을 하는데 의외로 잘 되셔서 네.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비즈니스가 같이 이루어져야 해외 선교사님들이 일단 비자가 나와요. 그렇죠. 요즘 네. 선교사면 비자를 안 주는 나라가 너무나 많습니다. 네. 근데 내가 어떤 직업이 있고 사업체가 있으면 자유롭게 선교를 할 수가 있죠. 네. 근데 거기서 덧붙여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그 기독교인이라는 그 식당에 네. 하나님의 말씀이 쭉 써 있는 거 많이 봤잖아요. 많이 봤죠. 근데 기독교인 네. 그럼 자연스럽게 밥 먹으러 갔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생각에서 앞으로 저희가 하는 호텔에는 앞으로 하나님의 말씀 또 네. 물 마사지를 집어넣을 건데 네. 거기는 이온 칼슘을 넣어서 이 바르는 것도 좋은데 네. 사실 온천 가면 피부병 있는 분들이 많이 좋아지잖아요. 네. 그 온천도 칼슘, 마그네슘, 미네랄이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스파에 가서 그 스파 안에 이온 칼슘을 집어넣어서 네. 거기다 목욕을 하면 몇 배가 더 좋겠죠. 그렇죠. 이렇게 네. 해서 피부를 좋게 하면서 그 목욕탕에 이 스파에는 또 하나의 말씀이 있고 하나의 스토리, 성경 스토리가 있고 네. 이런 걸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 앞으로 궁극적으로는 저는 세상 노래방을 가보면 네. 저도 가족들하고 가면 애들이 부를 게 없어요. 네. 애들이 맞아요. 몇 곡 그 동요 부르면 끝인데 애들한테 찬송가, 복음성가를 재미있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부르게 해주면 얼마든지 부를 수 있는데 노래방에서 무슨 그 찬송가, 복음성가 부르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죠. 네. 그래서 저는 제가 가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아, 노래방을. 네, 왜냐하면 거기는 네. 근데 세상 있다고 노래 들었어요, 부르는 데니까 복음성가도. 안 가게 되죠. 기독교인들은. 아, 네. 만약에 거기 가서 찬양을 부를 수 있다. 그럼 의외로 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 네. 노래를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방 가면 다 가수가 됩니다. 네. 반주가 나오잖아요. 네네. 또 음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네. 내가 못 불러도 음악이 그 여러 가지 화음 같은 게 나오니까 그냥 신이 나는 거라서 네. 이 세상 노래를 참 못 부르는 사람도 노래방 가면 신이 나는데 찬양도 음치분들이 노래방 가서 음악과 그런 그 분위기 또 마이크를 잡으면 목소리가 또 작아도 크게 들리거든요. 맞아요. 네. 몇 번 가면 또 연습이 되니까 음도 맞출 수 있고 그럼 신이 나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찬양을 왜 주일날만 가서 불러야 되냐는 거죠. 나머지 6일날 믿음을 제대로 가지는 생활 믿음이 돼야 네. 이게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요. 정말 그런 노래방이 있다면 네. 가서 스트레스도 풀고 또 네. 하나님 찬양하는 곡도 목청껏 불러보고 네. 또 주일에는 또 예배드리고 그러면 뭐 일주일이 풍성하게 찬양으로 딱 채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기독교인들끼리 모여서 노래방 갈 일도 있는데 네. 그럴 때 세상 노래방이 아니라 가스펠 아니면 CCM 노래방이 있다면 거기 가지 않겠어요? 네. 가족끼리 갈 수도 그렇죠. 있는 거고. 그런 아니, 데 있으면 남들이 저기는 건전한 노래방인가 봐. 금방 맞아요. 알겠죠. 네, 네. 그런 걸 그러네요. 만들어 그게 일반인들 돈 내고도 온다면 또 CCM 가수들이 또 수익원도 생기면 세상 네. 노래에서만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 찬양을 잘 불러서 부자 가수가 생긴다. 네. 그러면 그쪽에 굉장히 활성화되고 음원도 뭐 핸드폰 받을 때 노래가 하나님 노래로 이렇게 그 전화 벨소리가 나온다. 얼마나 전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아유 그런데 회장님 저는 지금 지원을 말-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하신 거 들으니까 정말 아이디어가 무궁무진하세요. 그 모든 아이디어, 사업 계획이라든지 이 모든 아이디어가 결국은 다 선교 전략이 이어지네요. 와, 이렇게 또 말씀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거의 다 지났는데요. 끝으로 간단하게 회장님 이 기회를 통해서 지금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전해주세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교회에서도 네. 요즘 교회를 많이 안 가잖아요. 교회 젊은 청년이었고 아이들은 더 없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은 어렸을 때 믿음이 없을 때는 즐거움이 있어야 가요. 저도 네. 처음 교회 갈 때 계란 준다 해서 갔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아대책도 떡과 복음물이 처음부터 복음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서 아이들한테 네. 처음부터 즐거움을 주고 네. 설교도 재밌는 설교, 네. 찬양도 즐거운 찬양부터. 네. 그 다음에 내가 믿음이 생기면 거룩한 찬양을 부르게 되는 거죠. 네. 처음에 세상 노래 이렇게 빠져 있는 애들한테 햄버거나 이런 걸 좋아해 햄버거 먹지 마 이렇게 하면은 안 와요 교회에. 네. 그래 세상 노래 불러도 좋은데 그렇게 됐지만 세상 노래에서 흥겨운 이런 그 CCM이나 찬양을 먼저 배우게 된다면 하나의 말씀도 재미있는 찬양부터 이렇게 네. 스토리부터 설교 말씀을 들어준다면 교회가 부담 없는 장 놀러 갈 수 있는 데가 교회. 네. 그렇게 되면 즐거운 교회를 거. 네. 근데 교회는 거룩하고 가면 뭔가 이렇게 숨소리도 잘 낼 수 없고
이렇다면은 젊은 애들이 교회를 많이 오지 못할 것 같은 이런 문화가 네. 재밌는 문화로 즐거움, 네. 교회는 즐거운 곳이야. 네, 이런 곳이 맞습니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많은 아이디어들 또 사업이 잘 될 수밖에 없는 데는 또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사업 대박 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